정보사회 에디트 테마 69 시멘틱 웹. 시멘틱 웹은 의미론적인 웹이란 뜻으로 현재의 인터넷과 같은 분산 환경에서 웹 문서, 각종 파일, 서비스 등에 대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정보와 자원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의미 정보, 시멘팀. 다시 현재의 인터넷과 같은 분산 환경에서 웹 문서, 각종 파일, 서비스 같은 리소스에 대한 정보와 자원 사이의 관계, 의미 정보, 시멘팀이란 것을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온톨로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를 자동화된 기계, 즉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이자 그 기술이 바로 시멘틱 웹이 되겠다. 이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1998년 제안을 했고, 현재 W3C에 의해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시멘틱 웹과 현재 웹의 차이를 보면, 기존의 HTML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가 의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용이한 시각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자연어로 기술된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서 M, 바나나 M, 요 태그 M 사이에 있는 바나나, 그리고 태그 M 사이에 있는 노란색,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M이라는 태그는 단지 바나나와 노란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HTML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는 바나나라는 개념과 노란색이라는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해석할 수가 없다. 단지 M 태그로 둘러싸인 구조를 다르게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강조를 할 뿐이다. 게다가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서술하는 예의 문장은 자연어로 작성되었으며, 기계는 단순한 문자열로 해석을 해서 화면에 표시할 뿐이다. 시멘틱 웹은 XML에 기반한 시멘틱 마크업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RDF, 자원기술 프레임워크, RDF는 Subject, Predicate, Object의 트리플 형태로 개념을 표현한다. 위의 예를 트리플로 표현하면 바나나, on, 색, on, 노랑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트리플을 컴퓨터가 해석하여 바나나라는 개념은 on, 노랑이라는 on, 색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시멘틱 웹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제 RDF를 들 수가 있는데, 이 RDF는 Subject, Predicate, Object 이런 트리플 형태로 개념을 표현하는데, 그 위의 예를 트리플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on, 바나나, 그 다음에 on, 색, on, 노랑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트리플을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on, 바나나라는 개념은 on, 노랑이라는 on, 색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다음이 카카오 소유임을 나타내는 트리플은 http:// 다음.net 그 다음에 on wikipedia -co 소유
http://kakaocorp.co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 시멘틱 웹은 이러한 트리플 구조에 기반하여 그래프 형태로 의미 정보인 온톨로지를 표현한다. 다시 시멘틱 웹은 이러한 트리플 구조에 기반하여 그래프의 형태로 의미 정보인 온톨로지를 표현하게 된다. 두 번째, 시멘틱 웹의 개념. 이 웹 기술은 정보 표현과 전달에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 인터넷이 실생활까지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웹상에 축적된 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 웹 기술은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하여 키워드에 의한 정보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어 정보 검색 시에 무수히 많은 불필요한 정보가 돌조를 해서 그 정보 홍수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컴퓨터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해석,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모든 정보를 자동차가 직접 개입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컴퓨터가 정보 자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웹 기술은 팀 버너스-리가 초창기에 구상하였던 웹과도 거리가 있다. 2001년 팀 버너스-리 등에 의해 웹 기술의 비전으로 시멘틱 웹이 제시되었다. 시멘틱 웹은 기존 웹을 확장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의미를 기반으로 의미적 상호 운용성 (semantic interoperability)를 실현하여 다양한 정보 자원의 처리 자동화, 데이터의 통합 및 재사용 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수행하여 인간과 컴퓨터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세 번째, 온톨로지로 주석화된 웹, semantically annotated web. 이 정보 자원은 일종의 지식 베이스를 형성한다. 시멘틱 웹에서는 온톨로지의 의미적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의 분산 정보 자원을 의미적으로 통합한 거대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다. 온톨로지로 주석화된 웹. 네 번째, 에이전트. 인간, 그러니까 사용자를 대신하여 정보 자원을 수집, 검색, 추론을 하고, 그리고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 정보 교환 등의 일을 수행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이 지능형 에이전트는 시멘틱 웹 기반 응용 서비스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시멘틱 웹 언어. 시멘틱 웹에서 subject, predicate, object는 XML의 URI 형태로 표현되며, 이는 웹 환경에 산재한 자원에 대한 온톨로지를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이 시멘틱 웹에서 subject, predicate, object라는 것은 XML의 URI 형태로 표현되며, 이는 웹 환경에 산재한 자원에 대한 온톨로지를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시멘틱 웹 온톨로지를 기술하는 표준 언어로는 W3C에서 제안한 RDF 자원기술 프레임워크하고 OWL이 가장 많이 쓰이며, 이 외에도 ISO에서 제안한 Topic Maps 또는 N3, N3,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예전부터 쓰이던 KIF, KIP 형태로도 온톨로지가 작성되기도 한다. 여섯 번째, 시멘틱 웹 기술과 표준. 자, 시멘틱 웹 기술과 표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명시적 메타데이터, explicit metadata,
그다음에 ontology, 논리적 추론, logical reasoning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있는데 보죠. 자, 명시적 메타데이터, explicit metadata는 메타데이터와 추론에 필요한 규칙 등을 XML, Extensive Markup Language, 그리고 RDF, 자원기술 프레임워크,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같은 언어 기술을 통해 표현한다. 다시, 명시적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와 추론에 필요한 규칙 등을 XML, RDF와 같은 언어 기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ontology라는 지식 표현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논리적 추론은 ontology와 함께 결합된 관계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W3C는 Semantic Web Activity Group 산하의 워킹 그룹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련 표준을 개발했는데 그 관련 표준으로 RDF, 그 다음에 RDF-A in XHTML, 그 다음에 SPARQL, 그 다음에 OWL 이런 것들인데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자원기술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RDF-A, small a in XHTML, 그 다음에 SPARQL, Query Language for RDF, 그 다음에 OWL, Web Ontology Language. 그리고 Semantic Web의 기술 계층 구조. 에는 이제 URI, IRI, XML, RDF, RDFS, 그 다음에 SPARQL, 그 다음에 RIF, RIF, 그 다음에 OWL, Logic, 그 다음에 증거 신뢰, Proof Trust가 있는데,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웹상에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객체의 명칭, 위치, 그러니까 명칭 name하고 위치 location 등의 표현이 URI가 되겠고, IRI, International Resource Identifier with Unicode, IRI 이게 있고, 그 다음에 XML, Extensive Markup Language, 메타 정보 표현 언어인 XML. XML 상에서의 동일한 요소나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이름인 네임스페이스. 이 XML 문서의 마크업 형 방식에 대한 정의인 XML 스키마 등과 같은 다양한 표준을 의미하는 게 XML이겠다. 그 다음에 RDF는 정보 자원이나 자원의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겠다. 정보 자원이나 자원의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가 RDF. 그 다음에 RDFS가 있는데, 이거는 스키마. RDF의 스키마 정보. 경량, 가벼운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게 RDFS가 되겠다. 그 다음 SPARQL, RDF GD를 위한 언어고, Query Language. 그 다음에 RIF, Rule Interchange Format, 규칙의 정의와 교환을 위한 계층이 RIF, RIF가 되겠다. 그 다음에 OWL, 특정 도메인에 대한 공유되는 일반적인 이해와 개념. 다시 특정 도메인에 대한 공유되는 일반적인 이해와 개념. 개념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가 OWL, Web Ontology Language. 그 다음에 Logic, 기존에 정의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기능을 의미하는 게 Logic이 되겠다. 그 다음에 증거와 신뢰, 증거 또는 신뢰, 웹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Semantic 웹의 이상. 지금과 같이 사람만이 웹에 산재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자동화된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의미 정보 교환의 수단이 되는 것이 Semantic 웹의 목적이다. Semantic 웹의 이상향은 인터넷에 방대한 양의 온톨로지가 산재하고 이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사람 또는 에이전트가 질의를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산된 온톨로지를 탐색하고 추론하여 원하는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다. 8번째, 시멘틱 웹에 대한 오해. 현재 통용되는 웹 2.0이라는 용어는 오라일리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XML, AJAX, 시멘틱 웹과 같은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현재 인터넷 업계의 신기술을 지향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 바로 웹 2.0이란 말이다. 1998년에 팀 버너스-리가 시멘틱 웹이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이 차세대 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웹 2.0과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시멘틱 웹을 통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공유한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은 시멘틱 웹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는 말입니다. A 온톨로지와 B 온톨로지의 같은 개념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시멘틱 웹의 온톨로지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유효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온톨로지의 개의 사체는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물병원 온톨로지에서는 이 개의 사체는 동물 전용 화장터로 보내서 화장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당 분야에 적합한 온톨로지를 선별하여 활용해야 된다. 시멘틱 기술은 오직 웹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시멘틱 기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시멘틱 기술은 내부 시스템들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웹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멘틱 기술은 웹에서의 응용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의 활용과 웹 기반이 아닌 외부 정보의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즉 시멘틱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통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시멘틱 기술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시멘틱 웹은 처음부터 새롭고 분리된 웹의 창조를 의도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시멘틱 웹 기술은 실제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 접근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 많은 논문들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숨겨진 정보들을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의 진실에 불과하다. 시멘틱 기술은 오히려 통합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시멘틱 웹은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때때로 웹 기술들이 통제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웹에서 진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몇몇 데이터만 통제하면 된다. 불필요한 정보의 통제보다는 통제된 환경을 제한시키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시멘틱 웹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투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musicOntology.com 혹은 데이터베이스피디아의
같은 것들을 필요에 맞추어서 더 구체적으로 변형하여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시멘틱 웹 기술은 모두가 이론일 뿐이지 아무도 실제로 시멘틱 웹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야후나 구글에서도 많은 시멘틱 웹 관련 검색 도구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시멘틱 기술을 위해 새롭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멘틱 웹 기술은 단지 검색 엔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시멘틱 웹 기술은 암 치료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석유가스 산업에도 응용될 수 있으며 많은 일반 기업들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들을 짚어보면 의미 있는 시멘틱 기술이 회사들과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멘틱 웹은 HTML로 대표되는 현존 웹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웹과 함께 의미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시멘틱 웹이 공존하며 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